자, 그렇게 해서 저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충남, 전남, 경상도 지역, 제주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이 지역은 당분간 별로라서 안 하신 건가요?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지방 투자할 때 가장 큰 게 정말 이것만 지키시면 자기 원금 잃지 않아요. 수급,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지금 이제 구룡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지역들은 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이 나쁜 지역이라든지 투자 가치가 없다든지 뭐 미래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책에서 언급을 좀 안 했고요.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다음 책에 좀 거론을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제주 지역. 제주 지역이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되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오,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분당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비싸요. 뭐 지금 11억이거든요. 12억이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받아주는 제주도의 대장주의 가격은 얼마다? 10억 구간이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 그러면 10억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 이제 후속타로 들어오는 분양 물량이라든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은 10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이 그 정도로 높아서 재건축 단지들이 치고 나가고 지금 제주도에 뭐 분양권 사라는 거냐? 아니 뭐 저기 뭐 재건축 단지 사라는 게 아니고 그 재건축 단지들 옆에서 또 다시 따라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뭐 한 동짜리 저런 걸 사라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흐름 투자로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좋아지면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되게 화랑이거든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어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한 동이라든지 두 동을 때려부시고 거기 위에다가 두 동짜리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제주도의 트렌드거든요. 제주도의 트렌드예요 제주도에.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전 제주도 시장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하신 군산의 조선소와 관련된 맞물려 생각하게 되면 거제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거제가 이렇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 디테일하게 보면 거제 이제 대장주 가격이 5억이 딱 넘었거든요. 대장주들은 그래도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들, 개발 계획이 좀 높은 이제 브랜드는 아파트인데 중간에 있는 대장주가 A급들은 올랐는데 B급들이 추격을 해줘야 되는데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나? 왜 추격을 못하지? 그러면은 B급들이 추격을 해줘야 이제 C급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A급들은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B급하고 C급들이 왜 안 오를까라고 이제 조금 의문이긴 했습니다만 좀 거제같이 이렇게 호재가 많고 지금 뭐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제 사람들 계속 뽑고 있죠. 뭐 지경은 아닙니다만 이제 또 저기 하청 2차 3차 좀 이런 밴더들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뽑고 있으면 당연히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B급 단지들이 약진을 못할까라고 저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저도 여러 군데다가 이제 이분도 물어보고 저분도 물어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해요.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 그러니까 뭐 용접공도 그렇고 화물공도 그렇고 크레인공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한꺼번에 같이 융화가 돼야지 아파트 시장에서도 경제가 다 좋아지는데 2015년에 받았던 그런 월급이라든지 처우가 지금 더 나빠졌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번 달까지 파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런 처우 개선이 되게 열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수요가 다시 경제로 들어오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을 해줘야 되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며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따라 붙어줬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론이 좀 안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거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힘없는 지역이 거제가 아니거든요. 거제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는 계시겠네요.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희 아빠님께 웬만한 지역들은 좀 다 여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지방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바심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방을 내려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금이 없으시니까 네. 지방에 내려오시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남들처럼 좀 빨리 성장하고 싶고 또 빨리 수익을
혜택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이제 물건을 찾다 보니까 아까 뭐 얘기 들었더니 그렇게 성장하기보다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지역들에 그렇게 이제 좀 자기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금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시며 입지 공부라든지 이렇게 따라갈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서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1년, 2년 투자하고 또 제대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하시고 20년 계속 투자하실 건데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오래 투자하시면 분명히 수익률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 지방 투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라고. 그러니까 원리는 같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패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실패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실패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 가능할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임장 가고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 나오시고 난 다음에 부지런 카페에서 이번에 저자특강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강의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이제 책의 내용에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드려야 되니까 책을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쓴 지역들이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A, B, C급 중에서 이렇게 C급이나 B급 중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급이라는 C급이 이런 지역들이 또 나타나니까 지역 분석을 약간씩 몇 군데 하나 정도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중간점에도 잠깐 나왔겠지만 부동산이 이런 걸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흐름.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도 적었는데 되게 감동받은 중개사님을 한 명 만났어요. 대박이더라고 그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세는 흐름이고 흐름은 큰 강물과 같아서 한 번에 바뀌지 않는데요.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순간에 큰 파도가 돼서 날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파도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파도는 도심 재생이에요. 도심 재생이 어디? 구역 지정 이슈가 가능한 도심 재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위험하며 그럼 어떻게 접근 전략을 가져가야 되며 그런 것들이 마지막 네 번째 지방시장에도 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 거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년 안에 오른다 지방아파트 소액투자 비법의 저자 김 작가님이시죠? 김용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희 아빠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또 부르면 오시겠죠? 부령님 뵈러 또 우리 부지런한 회원님들 뵈러 또 한번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